그만, 제발 그만해 엄마. 주영채의 절규가 고급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욕실 전체를 가득 메웠다. 소리가 차가운 벽면에 부딪히며 메아리 쳤다. 공난숙의 거친 소나기에 붙잡힌 딸의 머리채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규칙적이고 소름 끼치는 소음을 만들어냈다. 주영채의 얼굴은 차갑게 식은 욕조물에 깊숙이 처박혀 있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왔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혈관이 터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엄마, 제발, 죽을 것 같아. 주영채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애원했지만 공난숙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마치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려는 듯한 잔혹함이 눈빛에서 흘러나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두 눈은 차가운 물과 공포 때문에 충혈로 새빨갛게 변해가고 있었다. 목구멍으로 욕조 물이 계속 스며들었다. 기침이 나왔지만 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공난숙은 딸의 필사적인 몸부림을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보듯 차분하게 지켜봤다. 눈빛에는 모성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냉혹한 계산만이 가득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흥미를 잃은 듯 물에서 주영채의 얼굴을 거칠게 빼주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욕실 바닥이 물로 범벅이 되었다. 물에 완전히 젖은 머리칼이 축 늘어진 채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주영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욕조 벽에 간신히 매달렸다. 온몸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덜덜 떨렸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빨이 딱딱거리며 부딪혔다. 숨을 쉴 때마다 목에서 거친 소리가 났다. 후회하고 있니? 이제야 정신이 드니? 공난숙이 차갑게 물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사랑이 밥을 먹여주니? 사랑이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니? 공난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칼날보다도 더 날카로운 어조였다. 마치 얼음 덩어리를 씹어먹는 듯한 차가운 톤이었다. 욕실의 차가운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너는 진세훈과 반드시 결혼해야 해. 이것은 선택이 아니야. 의무야. 건양그룹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와야 할 것이야.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가치이자 목적이야. 알겠니? 주영채는 떨리는 입술로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공포가 목구멍을 꽉 조르고 있었다. 공난숙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주영채는 본능적으로 몸을 더욱 웅크렸다. 욕조 구석으로 몸을 밀어넣으려 했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내 생부가 왜 지금껏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지 정말 모르겠니? 내 목숨이 얼마나 하찮고 가벼운지 아직도 모르겠어. 똑똑히 새겨둬. 모든 건 내 손에 달렸어.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 경고야. 공난숙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위협적이었다. 다음에 또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죽여버릴 거야. 농담이 아니야. 진짜로. 주영채의 온몸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하게 떨렸다.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다. 눈가에 맺힌 물방울들이 흘러내렸다. 그것이 눈물인지 아니면 욕조에서 튀어오른 물방울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다. 숨이 가파르게 차올랐다. 가슴이 빠르게 들썩거렸다. 심장박동이 귀에서 쿵쿵거렸다. 더 이상 엄마에게 대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반항할 의지도 완전히 꺾여버렸다. 그 순간 주영채의 눈빛에 복잡하고 어두운 감정이 교차했다. 두려움이 가장 컸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실하고 간절한 갈망도 피어올랐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이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공난숙이 뒤돌아서며 욕실을 나갔다. 하이힐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점점 멀어져 갔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주영채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제야 주영채는 욕실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젖은 몸에 닿았다. 오싹했다. 손으로 입을 단단히 틀어막고 흐느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어디서 엄마가 듣고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또 다시 끌려올까봐 두려웠다. 떨리는 어깨가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몸 전체가 경련하듯 떨렸다. 치아가 딱딱거리며 부딪혔다. 이제는 엄마라는 단어마저 공포와 두려움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따뜻한 보살핌이나 사랑의 의미는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 자리에는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주영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빤히 바라보며 결심했다.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이 지옥 같은 집을 반드시 벗어나겠다고. 더 이상은 엄마의 꼭두각시나 소유물로 살지 않겠다고. 자유를 찾겠다고. 진짜 사랑을 지키겠다고. 다음날 아침 주영채는 해가 뜨자마자 곧장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어제 밤의 공포가 그대로 묻어났지만 동시에 절박한 간절함도 함께 담겨 있었다. 정원아, 정말 급한 일이 있어.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 전화 너머 차정원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다. 영채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설명은 만나서 할게. 제발 지금 나와줘. 차정원은 주영채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집을 나섰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주영채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눈가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도 많이 쉬어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도 파래 보였다. 영채야,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이래? 차정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주영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정원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내 대신 진세훈을 만나러 가줘. 맞선 자리에 내가 대신 나가달라고. 차정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들고 있던 커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너 정말 미쳤어.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주영채는 포기하지 않았다.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차정원의 두 손을 꽉 붙잡았다. 손바닥에서 차가운 땀이 났다. 정원아, 나 정말 간절해.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야. 어제 엄마가 나한테 한 일을 보면 너도 이해할 거야. 주영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의 기억이 생생했다. 들키면 어떻게 될지는 걱정 마. 진세훈은 내 얼굴을 절대 모를 거야. 나랑 진세훈은 진짜 어릴 때 딱 한 번 만난 것밖에 없어. 그것도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정도였고. 나도 진세훈 얼굴 전혀 몰라. 차정원이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안 돼. 너무 위험해. 들키면 어떡하라고. 제발 들어줘. 그냥 잠깐만 주영채로 살아줘.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너는 주영채야. 내가 다 준비해 둘게. 제발 이것만큼은. 주영채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간절해졌다. 나 이 남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사랑이야. 엄마 뜻대로만 살기 싫어.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평생을 억지로 살고 싶지 않다고. 주영채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떼쓰기나 고집이 아니었다. 절체절명의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절규였다. 차정원은 그 울음 섞인 눈빛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마음속에서 두 갈래의 상반된 감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들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묘하고 달콤한 갈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한 번만이라도 상류층의 삶을 맛보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살인자 아버지의 딸이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 때문에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왔던 차정원에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였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볼 수 있는 진짜 친절함. 세상이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한 곳일 수도 있다는 희망. 존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차정원은 어쩌면 이대로 주영채의 이름으로 계속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위험한 생각이 스쳤다. 정말로 들키지 않을까? 정말 확신해? 차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 내가 모든 걸 다 계획했어. 그리고 너도 알잖아. 나랑 너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닮았다고 했잖아. 머리 색깔만 맞춰주면 구분하기 어려울 거야. 주영채가 희망에 찬 눈으로 차정원을 바라봤다. 옷도, 액세서리도, 화장품도 내가 다 준비해 둘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결국 차정원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해볼게. 하지만 정말 위험하면 바로 그만둘 거야.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왔다. 불안과 설레임이 뒤섞인 어지러운 기분이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떤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드디어 맞선 날이 되었다. 주영채는 새벽 4시부터 애인과 함께 서울을 완전히 떠났다.
정확한 행선지는 차정원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혹시라도 들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차정원은 주영채가 미리 준비해둔 고급 옷들을 하나씩 입어보며 거울을 봤다. 평소에는 감히 입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명품 브랜드 의상들이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신기했다. 상급 울 소재로 만든 우아한 치마는 몸에 완벽하게 맞았다. 신발도 이탈리아 명품이었다. 발이 아프지 않으면서도 다리가 길어 보였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고 신기했다. 평소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거칠어진 손도 오늘만큼은 고급 핸드크림을 발라 부드럽고 하얗게 보였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전문적으로 손봐서 윤기가 흘렀다. 화장도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고급 화장품으로 정성스럽게 화장한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가슴 한편이 쿵쿵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살인자 아버지의 딸이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고 이런저런 힘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던 차정원에게 이런 고급스러운 자리는 너무나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차정원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 자체가 압도적이었다. 샹들리에, 고급 테이블보, 정중한 웨이터들. 모든 것이 다른 세계 같았다. 그런데 의외로 맞선 자리 자체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편안했다. 진세우는 차정원을 보는 순간 뭔가 특별하고 다르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평소 만나왔던 상류층 여자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가만히 앉아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맑고 투명하게 반짝반짝 빛났다. 거짓이나 계산이 전혀 없어 보였다. 진솔하고 순수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말투도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웠다. 거짓과 배신, 이해관계가 난무하는 상류층 사교 모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순수함과 진실함이 있었다. 진세우는 마음속으로 강하게 다짐했다. 이 여자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이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 그동안 기다렸던 것 같다고. 편하게 드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 긴장돼요. 진세훈의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는 차정원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늘 세상의 경멸과 냉대, 무시 속에서 살아왔던 차정원에게 이런 따뜻한 온기는 정말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정말 많이 떨리네요. 차정원의 솔직하고 진실한 대답에 진세우는 더욱 깊은 호감을 느꼈다. 평소 만나던 여자들은 모두 너무 계산적이었다.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자신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재빠르게 계산했다. 돈인지, 지위인지, 명예인지를 따졌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완전히 달랐다. 예상과 달리 진세훈 역시 차정원에게서 눈길을 전혀 거둘 수 없었다. 평소 반항적이고 무심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 앞에서는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러워진 자신을 발견했다. 차정원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는 것을 느꼈다. 이런 달콤한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일 수도 있었다. 혹시 이 음식이 입맛에 맞나요?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진세훈이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차정원의 마음이 더욱 흔들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끝없는 자책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왔다.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 모든 친절은 진짜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야. 주영채라는 이름과 신분으로 받는 거야. 이 모든 게 가짜고 거짓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음식 맛이 쓰게 느껴졌다. 진세훈의 친절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양심이 아팠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혹시 입맛에 안 맞으면 다른 걸 주문할까요? 아,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차정원은 억지로 밝은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는 복잡하고 어두운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맞선 자리를 멀리서 몰래 지켜보고 있던 주하늘이 레스토랑에 나타났다. 원래 주하늘의 계획은 아주 단순하고 가벼운 것이었다. 동생 주영채와 친구 진세훈의 맞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호기심에 몰래 구경해보는 것뿐이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레스토랑에 들어서서 진세훈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주하늘의 발걸음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왜 내가 모르는 얼굴이지?
주하늘의 눈이 동그래졌다. 완전히 당황했다. 분명히 동생 주영채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전혀 다른 얼굴의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도대체 왜 내 동생 자리에 저런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는 거지? 영채는 어디에 있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주하늘의 날카로운 시선이 차정원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눈빛에는 당혹감과 깊은 의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정체를 따져 묻고 싶었다. 아니면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 진실을 밝혀낼까 하는 갈등도 들었다. 한편 차정원은 누군가의 강렬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목 뒤쪽이 따끔거렸다. 누군가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소름이 돋았다. 혹시 들킨 건 아닐까? 불안이 엄습했다. 고개를 조심스럽게 돌려 주위를 둘러봤다.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주하늘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속으로 숨이 턱 막혔다. 온몸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손끝까지 차갑게 식었다. 들키면 모든 게 완전히 끝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자리를 박차고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진세훈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차정원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 하지만 내면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며칠이 지난 후였다. 차정원이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라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와 갑작스럽게 부딪혔다. 바로 주하늘이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주하늘이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죄송해요. 주하늘은 들고 있던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일부러 차정원의 깨끗한 하얀 블라우스에 쏟았다. 갈색 커피 자국이 흰 옷에 번졌다. 정말 죄송해요. 진짜 미안해요. 옷이 다 망가져버렸네. 괜찮아요? 주하늘의 목소리에는 진짜 미안함보다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느낌이 짙게 묻어 있었다. 하지만 차정원은 그런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이런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차정원이 당황하며 옷을 털어냈지만 커피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아니에요. 숙녀분 옷을 망가뜨렸는데 이렇게 그냥 놔둘 수는 절대 없어요. 제가 새 옷을 사드릴게요. 제 책임이니까요. 주하늘은 차정원의 팔을 자연스럽게 붙잡고 근처에 있는 대형 백화점으로 향했다. 이 모든 것은 차정원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백화점 여성복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동안 주하늘은 차정원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유심히 관찰했다. 말투, 행동거지, 표정 변화, 심지어 물건을 고르는 방식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체크했다. 이상해. 분명히 뭔가 다른데. 주하늘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지만 동시에 차정원에 대한 호기심도 커졌다. 나쁜 여자 같지는 전혀 않았다. 오히려 순수하고 착해 보였다. 사람 자체는 기분 좋고 편안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의심스러웠다. 왜 동생 주영채 대신 맞선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건지 더욱 궁금했다. 옷을 다 골라서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온 후 주하늘이 차정원에게 자연스럽게 제안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서로 이름 정도는 알고 헤어져요. 제 이름은 주하늘이에요. 차정원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망설였다. 괜히 더 깊이 엮이는 것보다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이름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 정도면. 하지만 주하늘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름을 물었다. 계속해서 이름을 묻고 또 물었다. 거절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그냥 이름만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하고 나중에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결국 차정원은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워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차 아니. 잠깐 머뭇거렸다. 위험했다. 진짜 이름인 차정원을 말할 뻔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영채예요. 주영채. 그 순간 주하늘의 눈이 놀라움에 크게 동그래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주영채. 내 동생과 똑같은 이름이라고? 내 친구 진세훈과 맞선을 본 바로 그 주영채라는 이름이라고? 주하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다. 맞선 자리에서 본 낯선 얼굴,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서 주영채라고 이름을 대는 이 여자.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주하늘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의심은 이제 거의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었다.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파고들어야 했다. 주영채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혹시 우리 동네 사는 주영채와 같은 이름이네요. 주하늘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차정원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차정원은 순간 식은땀이 났다.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하려고 애썼다. 아, 그런가요? 흔한 이름인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주하늘은 겉으로는 밝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깊은 의심을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주하늘은 혼자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분명히 뭔가 있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 동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그리고 저 여자는 정말 누구지? 차정원의 거짓말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거짓과 속임수가 불러올 거대한 파국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터져나올 것인가? 주하늘의 의심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게 변해가고 있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집념도 더욱 강해졌다. 진실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한 점에서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차정원은 과연 이 위험한 줄타기를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진세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랑은 거짓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까? 위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이번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편도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